네, 매주 수요일 시시각각 토론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 또 수도권 서울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폐지 논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가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평준화 지역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 일명 자사고의 신입생 성적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실효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선발 방식의 변화 내용을 간략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현재 중2가 고입을 치르는 2015학년도 전형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39곳은 성적 제한이 없이 선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현재 이들 지역의 자사고들은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이상인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학교 간의 서열화를 극복하고 또 다양한 고교 공존화를 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자사고 선발권 폐지 논란,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된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사고 선발권 폐지에 적극 찬성 입장을 보이고 계신 쪽이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강혜승 서울 지부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지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자사고 선발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계신 학계 쪽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님 역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이제 말씀할 텐데 상대방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반론이 조금 더 반론도 가능하니까요. 반론하셔도 좋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자사고 선발권 폐지에 대해서 쟁점들은 저희가 하나씩 볼 거고요. 전반적인 의견들을 간략하게만 묻겠습니다. 강혜승 지부장님께서는 선발권 네. 폐지가 필요하다,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 일반고 학교에서는 지금 슬럼화가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학교 선택제와 자사고가 생기면서 우선 학생들을 미리 다 선발해 가다 보니까 예. 지금 저희 학부모 입장이나 일반고 교사, 교장 선생님들까지도 이러한 그 자사고의 선발권이라던가 고교 선택제까지 더불어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그 일반고의 위기를 일반고의 어떤 슬럼화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성호 네. 교수님은 교육부 이번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견해세요?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쟁점은 이어서 갑니다. 예. 지금 이제 선발권을 박탈하는 건데, 선발권을 박탈한 상태에서는 그러면 자사고를 폐지를 하라 이겁니다. 내 주장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선발권을 박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있다. 네. 이런 거는 일종의 그 모순이다. 기만입니다. 그리고 예. 잠깐만요. 내가 슬럼화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는데, 말씀하시죠. 예. 네, 말씀하세요. 학교 예. 파괴, 학교 붕괴, 교실 붕괴라는 현상은 이미 1990년대 말에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2001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교실 붕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자사고 있던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사고에서 학생들 선발해 가가지고 예. 일반 고등학교가 지금 슬럼화하고 있다. 그런 주장은 제가 볼 때는 그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한 주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차차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양쪽의 학부모들의 입장과 또 교육 당국 혹은 이제 교육을 또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을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다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요, 먼저 자사고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권리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은 고교 서열화 그리고 일반고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강혜승 지부장님 이런 조치로 정말 일반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솔직히 일반고 역량 강화 그 정책을 가지고서 일반고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기대는 안 합니다. 네. 하나의 그냥 또 짜집기식의 그냥 정책을 지금 하나 만들어내서 일반고 학부모들을 달래고 자사고에 어쨌든 학생 성적으로 인해 갖고 선발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그냥 입장 하나만 발표한 것이지. 예.
이런 정책 갖고서 미봉책인 정책 갖고서는 예. 저는 일반 단위 학교들의 그 뭐 정상화를 기대한다는 거는 예. 솔직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일반 학교 정상화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왜곡된 걸 돌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고교 서열화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거는 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성호 교수님. 그런데 자사고에서 학생 선발권 폐지하는 것이 고교 서열화를 막고 또 일반고의 황폐화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그건 상당히 정치적인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의 목적이 서열화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수한 학생도 나오고 뒤처지는 학생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경쟁을 조장해가지고 모든 학교를 다 학생 선발직으로 뽑는 거, 전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 정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된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에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나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약에 서열화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면 고등학교 전부 회귀화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서열화가 이 정부의 교육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만약 서열화라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중등 교육 시스템 자체를 아예 다 폐지해버리고 그리고 획일화 시켜라. 그리고 서열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서열화라는 말을 상당히 선동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어느 나라 국가에서도 어느 사회에서도 개인차로 인한 서열의 차이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향상을 위한 가장 궁극적인 지표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언어도단으로 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평준화라는 것에 맹점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성호 교수님은 그럴 바에야 자사고에서 학생 선발권을 없앨 바에야 자사고 없애는 게 낫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의 최소한의 존립을 위해서는 학생 선발권은 지금처럼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50% 학생들을 이제 추첨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상위 50%. 그런데 실제로 상위 50%라고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예컨대 상위 5%에서 선발을 한다. 5%. 그러면 이제 동공화라는 그런 반박이 가능합니다. 네. 그 우수한 학생들 다 빼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상위 50%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서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사고라는 거는 지금 불과 몇십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몇십 개 고등학교가 상위 50% 아이들을 추첨으로 뽑아간다고 해가지고 무슨 대한민국 중등교육 전체가 슬럼화가 되고 학교가 서열화되고 그건 지나친 정치적인 선동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성호 교수님은 이제 교육학을 연구하시고 우리 교육에 대해서 현안이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일 텐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토론하면서도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하던 것보다는 톤이 조금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입장이 있으신데 아니 학부모들은 또 사실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이런 교육 현안에 대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쟁점은 자사고에서 학생 선발권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학력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강혜승 지부장님, 이거는 어떤 얘기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아까 저는 지금 이성호 교수님 얘기 듣고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발언이라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요. 그리고 지금 평준화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들이 얘기했던 평준화는요. 저희가 자사고 생기고 고교 선택지 생기기 전에 평준화는 원거리 배정에 의한 평준화입니다. 그거는 학력에 의해서
학업 성적에 의해서 하는 그런 평준화를 얘기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관점들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평준화로 인해서 학력이 저하됐다는 부분들은 저는 공감할 수가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보면은요, 평준화일 때의 대학 입시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성취도가 높았지, 네. 지금 고교를 서열화해놓고 뭐 자사고 다양한 정책으로 인해서 뭐 마일스토고 생기고 뭐 자율고 생기고 이러면서 보면서 이거 굉장히 더 성취도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무슨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는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 나름의 교육 정책들을 공부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예. 저도 나름의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나치게 어쨌든 간에 이 일반 고등학교가 좀 붕괴된다는, 또 서열화된다는 이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된다는, 하향 평준화 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이성호 교수님은 앞서 이제 자사고 선발권을 폐지해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찬스를 주는 이런 기회가 없어지면 전반적으로 우리 학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다른 얘기인가요? 예. 지금 뭐 연구 결과를 갖고 계시다 그러는데 나는 금시초문이고요. 이제 미국에서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이질적인 학생들을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학업 성취에 더 도움이 되느냐, 예. 아니면은 수준별로 능력별로 동지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그런데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자기가 어떤 입장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론들이 다 다르게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연구물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지금 뭔가를 좀 진행하시는 분께서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 입장을. 저는 무슨 얘기냐면, 자사고가 공부 잘하는 애들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게 뭐 나쁘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 원칙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한 취지는 뭐냐면, 사립고등학교거든요, 이거는요.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립고등학교가 자율권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처럼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학교 교육 전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통제하고 간섭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도 의식도 깨고, 말하자면 다양한 요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등교육을 조금 다양화시키자. 그래서 자율형 사립고를 만든 거죠. 이 시점에서 자율형 사립고들도 한 가지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를 반성해야 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들이 좀 다양화됐으면 좋겠어요. 우수한 학생들 가르치는 데도 있고, 어느 특정한 방면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 가르치는 데도 있고, 우리의 전통을 이을 장인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자율적인 학교,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학교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가르칠 학생들을 어느 정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알겠습니다. 부여받는 학교. 네. 이것이 돼야지 우리의 교육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되고, 정말 개개인마다 다른 어떤 특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니, 서열화를 예. 방지하자, 네. 어떤 특권층에게만 이 대학 입시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계속 학교 교육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완전히 획일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완전히. 요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라고 했으면 자율과 함께 사립이라는 얘기가 붙어 있는데, 자율권이 너무 보장되지 않고 획일화되어 있고 다양화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예.
뭐 또 진행자가 오해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네, 저희가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로 연결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각자의 입장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들께서 또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강혜승 지부장님, 네, 네네. 지금 뭐 이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예, 뭐 입장이 다른 것도 있지만 서로 또 들으면서 이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예, 예, 다양성의 그렇겠죠. 문제에서 자율고가 그 자율고 취지대로 권학 이념에 맞는 학생들을 다양하게 선발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 50%의 이 선발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 잘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먼저 선점해가는 효과는요, 네, 그건 무시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의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서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자율고가요, 정말 학교 권학 이념에 맞는 그런 취지대로 운영된다면은 저도 찬성합니다. 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데 어느 학부모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면 강혜승 지부장님, 네. 네. 그 막 이렇게 학생 선발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학생 선발권이 없이 추첨으로 해서 뭐 할 바야 일반고랑 자사고랑 다를 게 뭐냐? 자사고를 차라리 그러면 폐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그 입장에서는 네. 대찬성입니다. 그러세요? 솔직히 획일화 교육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맞는 일반고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교육부에서 방침을 내세웠잖아요. 그런 방침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학교들이 획일에 대한 교육 속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네. 아이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그나마 여건,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그나마 시작 단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폐지에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시시각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님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강혜승 서울 지부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네, 이 교수님 자사고에서 학생 선발권이 폐지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쟁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얘기하시는 건 다 알겠고요. 이 쟁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이신지요? 그거야 당연히 자사고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예. 반발하는 게 저는 상당히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는 어쨌든 자율형 사립고면은 선발권까지 포함하는 게 맞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네.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워낙 대학 입학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자사고가 자칫 대학 입학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이런 학교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사고 스스로도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 뭐 일부 학교에서의 어떤 문제가 자사고 전체적으로 좀 번져가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사고가 나름의 어떤 특성과 다양화를 위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사고에 그러면 가장 그 교육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가장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참교육에서 나오신 분도 네.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던데, 결국은 이제, 명문대학 입학 위주로만 공부를 시키는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그게 무슨, 교육의 다양성이냐. 이런 비판과 이제 이런 반박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자사고 이외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이제 설득력이 들리거든요. 네.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이제 직접적으로 대답을 드리는 것 대신에 이 말씀을 네, 말씀하시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국은 전부 평준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 한 10% 정도의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중고등학교 10% 정도의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립학교들은 거의 100%에 가까운 자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발권을 포함해서요. 예. 그러나 저는 여기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동일한 기준으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우리 국민 소득의 3배에 가까운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룩한 말하자면 풍요로운 나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는 더 국토도 넓고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볼 때 이제 더 여유가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나머지 이제 90% 이제 추첨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그 나머지 90%는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 이제 근거리 통학이죠. 예. 뭐 간혹 가다가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완전히 우리의 입시 전형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 학교들도. 그래서 그쪽에서도 논란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으로 뭐 서열환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지금 있지는 말씀해 않습니다. 주신 그 네. 예를 그리고 보면 한 10%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미국 시스템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그건 사립학교입니다. 네, 사립학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자사고 뭐 잘 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율권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럼 자사고가 전체 그 일반고 비해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략.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천 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지금 예. 한 4, 50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앞서는 네.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은 39곳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예, 겁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프랑스 같은 경우가 한 15% 정도가 사립학교입니다. 네. 프랑스는 굉장히 아직도 강력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더 강력한 중앙정부가 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인데 한 15%.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우리 사회의 그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하나의 모범 사례로 들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퍼센테이지는 뭐 10%까지 육박하지는 않습니다. 한 5% 네. 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100%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가 예.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은 잘 돌아가지 않느냐? 잘 돌아갑니다. 네, 일반고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데 그게 뭐 학부모들이 만족할 정도로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일반고에 뭐가 있느냐? 일반고에 수준별, 능력별 반편성이 있습니다. 예, 일반고 안에서.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 선발해서 교육시켜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시키는 학교도 있고 네. 축구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교육시키는 학교도 있고. 다양성 얘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바로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적으로 우수한 것도 그런 다양한 재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강혜승 서울 지부장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부장님은 지금 이제 학부모님 입장이신가요? 현재 상황이? 저는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입니다. 벌써 이제 대학 그 진학했고요. 아이 때 이제 네. 이명박 정부의 공정책 교육감 있으면서 네. 서울에는 고교 선택제와 이제 자사고, 그러면 다양화 정책이 이제 고교 다양화 정책이 펼쳐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1세대고요. 저희 아들이요. 저희 지금 둘째가 딸인데 걔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네. 일반고를 둘 다 다니고 큰애는 네. 일반고를 나왔고 그러시군요. 지금도 둘째는 일반고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요, 강 지부장님, 학교들마다 이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된다. 교육이. 그리고 학교들이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반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그렇죠. 근데 저희 한국 교육의 현실이 네. 고등학교라는 거는 일반고도 마찬가지고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대학을 가는 하나의 코스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과정 속에서는 학부모들은 이왕이면 더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를 보내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생 자신들도 내 인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뭐 서글픈 얘기긴 합니다만 뭐 일부 현실일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쟁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얘기가 뭐 또 돌고 돌기도 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도 기존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을 다양화하겠다는 거고, 이 교수님 입장도 다양화가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목적은 다양화였는데 결과는 서열화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폐지 논란, 정부가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나 해결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성호 교수님부터 좀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제 주장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교육에 있어서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책,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게 학생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적성이 서로 다르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교육 체제 안으로 이제 수용을 하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사고라는 것이 전체 일반 고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험적으로 한번 다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를 한번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정부에서 부담스러운 그런 정책이라면, 그렇다면 자사고라는 명칭을 그러면은 쓰지 말고 아예 자사고라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정책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혜승 지부장님도 좀 마무리하실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맨 마지막 이성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정부가 이런 미봉책인 정책보다는 자사고의 선발권을 폐지한다 그러면은 자사고 제가 학부모 입장이라면은 분명히 이거는 반발할 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학부모 간의 적대 간의 관계를 만들 게 아니라 정책을 하나 펴기 위해서는 정말 학부모, 학생, 교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갖고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자사고 폐지되는 입장 그거를 더 확실하게 내놓는 게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어떤 특권 교육을 하고 있는 특목고나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다시 한번 재고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사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고교 선택제 이런 것도 더불어서 강력하게 폐지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시각각 토론에서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 폐지 논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장이 아니라 교육부의 어떤 방안이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좀 들어본 겁니다.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이성호 교수님, 그리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의 강혜승 서울 지부장님 두 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